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 탄생의 크신 축복이 우리 백운기 정치 1번지 애청자님들과 온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인가요? 참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천지를 보면서 마음도 맑아지고 환해지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그분이시다라는 걸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저는 올해 크리스마스 제 인생의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구독자 4만 명을 갓 넘기면서 방송을 마쳤는데 성탄절 아침 오늘 7만 명을 훌쩍 넘어서서 구독자 8만 명을 바라보며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여러분이 산타크로스이십니다. 생애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주신 산타크로스 애청자님 여러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운기 정치 1번지 오늘은 성탄절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또 온기를 나누는 날이기도 하지요. 우리 패널들에게 그래서 오늘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참석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패널들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부터 해주세요. 조금 이따가 합니다. 지금 오프닝하고요. 산타크로스 패널 분들에게 첫째,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애청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지, 둘째, 정치권에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셋째, 용산에 줄 만한 선물은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댓글로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은 성탄절인 만큼 많은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아침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께서 만들어주신 동영상 보셨습니다. 우리 백운기 정치 1번지 함께 하실 패널분들 쭉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맞는 월요일 방송입니다. 월요일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설주한 변호사님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 산타. 네.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얀 머리에. 오늘 장성철 산타는 좀 하얀 수염을 좀 할 걸 그랬나요?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혹시 수염이 준비가 안 되죠?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 보세요. 네. 그러네요. 딱 저렇게 옷을 산타크로스 복장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했잖아요. 수염. 우리 전혜연 산타 참 어울리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뛰어난 분장팀의 역량이 변화를 시켜주시고 있네요. 예, 오늘 이렇게 또 산타크로스 복장으로 성탄절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 제 책상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 오픈할 때
쭌맘님께서 보내주신 나무입니다. 그래서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크리스마스 날 특집으로 할 때 여기다 놓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처음에 쭌맘님을 눈이 나빠가지고 큰맘님으로 잘못 읽었지 뭐예요. 그랬는데 쭌맘님 그래서 제가 더 잘 기억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작한 뒤로 막 이렇게 일들이 많이 겹치고 그러면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지만 이분들은 꼭 좀 소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정어리즘이라는 얘기를 했지요. 정어리즘이 뭐냐?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그런 저널리즘을 정어리즘이라고 이제 명명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어리즘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렸더니 그 유튜브에 아이디가 댓글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독립투사 가을이 쭌맘 카페지기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으시면 저희한테 주소랑 남겨주십시오. 발을정 말씀어 이로울리 정어리를 그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른 말로 이로움을 주는 방송 정어리 방송 이렇게 정어리 해주셨는데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어리 때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랬는지 정어리즘을 실현하는 정어리언 이렇게 또 말씀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어리언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날 많은 분들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홍콩에 계시는 써니필드 님이 홍콩 달러 1588달러나 보내주셨는데 그때 영어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명단만 소개하느라고 제가 내용을 소개를 못 드렸는데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보내셨는데 제가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영어로 읽겠습니다. Welcome back, anchor back. Sorry, I can't type in Korean in the Hong Kong system since 2 months ago. 홍콩에서는 2달 전부터 한국말로 타이핑이 안 되나 봐요. But I always support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하지만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을 항상 지지합니다. 이런 글과 함께 홍콩 달러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써니필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게 노래잖아요. 스티비 원더가 불렀던 노래. 예, Bottom of my heart. 네. 네. 아주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그렇죠?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서 영어를 잘 못해요. Bottom of my heart은 많이 나와요. 펠리스 나비다 크리스마스 캐롤에도 Bottom of my heart이 나오죠. 예. 그건 할 줄 알아요. Long, long time ago. 이건 할 줄 알아요. 난 근데 왜 그 노래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죠? 언젠가부터. 지금 장성철 소장님 유튜브 좀 아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나흘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어리 TV를 연 지는 보름이 채 안 됐는데 구독자 수가 지금 7만 5천 명이에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죠?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통해서 이 국민들께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려고 장성철 소장 부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제가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날 오전부터 저를 봐가지고 짜증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좀 들어보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은 저하고는 이렇게 토크 처음 하게 됐는데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하셨고 대선 때는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지방선거 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대위 대변인 하셨어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저 기다려왔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참 기쁩니다. 훌륭한 분을 패널로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패널 분들하고 또 배웅기 앵커님하고는 시사 1번지 때부터 왜 이렇게 안 불러주시지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합류하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다 형님 누나 되시나요?
아마 그럴걸요. 제가 전현 교수님 나이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네. 동생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보다는 나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분이 장성철 그래요? 선생님이죠. 바로 항상 검색을 어디 가면 네. 오 그렇게 벌써 나이가 이런 반응이 항상 제가 많았어요. 서정욱하고 제가 나이가 같아요. 아, 누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네. 삼촌 같아. 조카인 줄 알지. 서정욱이 삼촌 같아. 제가 정욱이한테 정욱아라고 하면서도 제가 갑자기 좀 떨리고 이래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정욱이 여기 나옵니까? 아, 힘드시지 그 않나요? 아니 정어리 TV 만들면 불러달라고 그래서 네. 섭외를 했는데 네. 그 이번부터 채널 A에 뭐 월수금인가 사흘 연속 나가게 돼가지고 네. 도저히 시간을 못 맞아요. 낸다고 그래서 네. 시간 될 때 그러면 나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저 어저께 이렇게 종편에서 방송 끝나고 나오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어저께는 더 안 나왔었는데 걱정된다고 이렇게 전화. 아니 서정욱 변호사 나한테 전화해갖고 네. 몇 가지 물어보더니 그 방송에 가서 다 풀었더라고. 아 진짜. 서정욱 변호사님 내가 취재 완전히 전화하세요. 무슨 항상 저한테도 그렇고. 취재를 당했어. 근데 우리 애청자님들이 재밌는 게요. 그 전에 방송할 때 서정욱, 장성철 나오면 나 구독 취소하고 나간다 막 이제 그러셨는데 이번에 또 보면은 서정욱 왜 안 나와요? 뭐. 재밌어요. 저도. 저 나중에 서정욱 특집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저 꼭 불러주세요. 제가 다른 방송 안 나가면서까지 제가 나올 테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만 더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봉만삼님. 아침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정치방송을 내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보다니 드드드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아이고 벌써 동시 접속자 10,000명 넘어섰네요. 시카고 코리님 구독자 퀀텀 점프 했네요. 예, 다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진관홍님 철근은 듬직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철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건 크로징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백운기 정어리 TV에 후원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히시면서 후원 계좌를 열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개인 후원 계좌는 열지 않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는데도 이렇게 돕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경상북도 의성의 김일웅 선생님께서 저를 아주 꾸짖는 듯한 글을 팬카페에 올려주셨습니다. 구구절절 제 마음을 감동시켰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후원금을 받는다는 것이 금전적인 것이어서 속물로 비춰질까 두려운 모양인데 그건 앵커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어찌 그 후원금이 돈입니까? 그 돈은 돈이 아니라 채찍입니다. 백운기 앵커 당신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방송해. 그렇지 않으면 진짜 혼날 거야. 그런 의미 아니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후원을 받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요. 개인 후원 계좌는 열지 않고 정기 후원 제도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걸 도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갑자기 결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후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쓸 것인가도 깊이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건 있는데요. 더 다듬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후원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후원금 사용하실 때 이 댓글에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은 좀 인센티브를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특집이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 생각한 게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여유가 좀 생기면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하나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뭡니까? 우리 시사 프로그램 패널들의 출연료를 상식적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잘 몰라요. 그냥 화면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훌륭한 분들이시니까 그에 걸맞게 대우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알고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그 정도 받는다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책임이 이제 책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사실 맨 처음에 다른 종편도 없고 그럴 때 시사 프로라는 게 KBS, MBC 큰 방송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제가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공영방송이니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전문 패널이라고 하는 게 많지 않았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출연해서 시사 프로 하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자기를 알리고 또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차원이 있었으니까 뭐 출연료에 별로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사 프로는 패널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는 다만 패널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건강하고 훌륭한 패널이 많이 나와야 제대로 된 시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정치 문화가 새로워지는데 지금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우를 왜 받습니까? 다 방송사 자기들 이익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올려줄 이유가 없지. 다른 데도 안 올려주는데 뭐하러 자기들이 올려주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패널들의 그러니까 저는 뭐 출연료의 현실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출연료의 상식화, 상식적인 출연료 이거를 드리면서 대우를 해준다면 패널만으로도 제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국민들한테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조그마하고 미약한 정어리 TV에서 시작한다면 정말 큰 방송, 규모 있는 방송은 쪽팔려서라도 따라오지 않겠어요? 박수 한번. 네, 아니 저는 정말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방송사 나가보면 그냥 출연료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예전과는 다른 별도의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아, 그렇죠. 네. 유튜브 수입이 있는데 맞아요. 출연료는 점점 막 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출연료 받는 게 작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밤에 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 하루에 뭐 새벽부터 뭐 밤까지 이렇게 하시더라도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 벌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비하면은 우리는 그냥 와서 한 1시간 30분 떠들어서 그 정도 받으면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복잡한 감정입니다. 이게. 예.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그건데요. 뭐 김치국부터 마시냐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여유가 생기면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두 분만 더 댓글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 넘어가지요. 부산이데이님도 참 찐 정어리신데 부산식으로 정어리를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정. 예, 정도 있고 의리도 있고 리. 정의리 정의리. 정의리 예 부산이데이님 항상 재치 있는 글 감사합니다. 어기여차님 깨 볶으면서 듣다가 불 팍 꺼버리고 왔어요. 함께 하고파서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대공개 정치 1분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 여러분께 어제 좀 미리 숙제를 드렸는데 산타크로스가 되셔가지고 좋은 선물 준비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일 좋은 선물 준비하신 분께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이 안에 선물이 좋은 게 들어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정치 1번지 애청자님들에게 산타크로스 패널들께서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신지 먼저 전혜연 산타 우리 정치 1번지 애청자님들께 어떤 선물 주시겠습니까? 예,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가능하다면 새 대통령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이 와 아직 몇 년이나 더 남았어 이런 말 하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언을 하고 많은 방송 패널들과 많은 원로들이 얘기를 했지만 안 바뀌시니까 이제는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분들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세나요? 이렇게 처음부터 세게 나간다. 너무 세네요. 저 불쾌해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앉아 있겠습니다.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선물이니까. 아, 뭐. 크리스마스 기적인 네. 거예요. 아니면 저 크리스마스 모자이크 처리해 기적이니까. 주십시오. 지금 예, 음성 변조도 장성철 해주시고. 산타는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철근 산타 어떤 선물 우리 애청자님들께 주시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새로운 당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 27일 날 저희가 이제 탈당을 하고 가칭 개혁신당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개혁신당을 애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이 적대적 공생관계여서 사실 반사이익만 노리지 실제 자기가 잘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니니까요. 선택지를 넓혀드린다는 차원에서 당을 선물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당. 자, 우리 설주환 산타께서는 어떤 선물? 너무 큰 거 저는 그냥 가볍게 진짜 생각했었는데 커피 드렸으면 좋겠다. 이 추운 겨울에. 커피. 좋네요. 예. 두 분 다 너무 이 당과 대통령을 드린다 해가지고 속으로 약간 깜짝 놀라셨죠? 정말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쿠폰으로라도 정말 커피 한 잔씩 꼭 돌리고 싶다 이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실제로 줘야 될 것 아, 같아요. 저도 그냥 소리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출연자 다 커피로. 아니면 여기 네. 댓글에 5분 정도 그러니까요. 선정하셔가지고 진짜 제가 마지막에 제가 하면 커피 쿠폰 네, 쓰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싸드릴게요.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 좋은 글 올려주신 분들께 그럼요. 예, 5분. 5분 알겠습니다. 정도 네. 제가 싸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애청자님들께 선물 어떤 걸 드리고 싶은지 산타크로스 패널들께 여쭤보고 있는데, 자, 장성철 산타님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저는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오. 이게 저 2018년도에 제가 쓴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지금은 거의 완판돼가지고 서점에 없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2016년에 보수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과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제 사인, 백운개커님 사인, 김철근, 우리 오. 전예현, 설주환 여기 5분의 사인을 해가지고 딱 신청하시는 의미 분께 있네. 추첨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하실 분은 2가지 부류의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장성철 저 XX 왜 나왔냐? 난 이거 캠핑 가서 불쏘시개로 쓰겠다. 그래서 이게 한 장 한 장 뜯으셔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면 아주 이거 불 잘 타니까 그런 분도 한번 신청하시고요. 또 한 분은 우리 5명의 이 사인을 기념으로 갖고 싶다. 그러신 분 좀 사연 달아서 정해주시면은요. 배웅기 앵커님께서 추첨을 하셔가지고 한 분께 이 책을 좀 선물해 주셨으면 내용보다 저희들 사인과 메시지가 더 여러분의 마음을 더 훈훈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우리 네 분 패널 기대를 많이 하면서 역시 근사한 답변 많이 나올 거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실질적인 선물까지 준비를 하실 줄은 몰랐는데, 장성철 소장님 그러면 네. 한 권입니까? 제가 집에 찾아봤더니 예. 딱 2권 남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서점에서도 보니까 한 2-3권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저 이게 책 선전하러 간 거 아니고요. 정말 기념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선전해봐야 소용이 없죠. 책이 없어요. 없는 없어요. 이제 완판이에요, 예. 완판.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사인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책 읽어봤는데 네.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럼요. 예. 훌륭한 책. 불쏘시개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책이죠. 보수의 민낯. 새로 한번 쓰실 생각은 없어요? 제가 원래 사실은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윤회관의 민낯 네. 이걸 쓰려고 했는데 흐름을 보니까 윤회관들이 제가 책을 안 써도 뭐 그냥 스스로 저절로 민낯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드러나고 네. 사라지고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래가지고 책을 쓰는 거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거는 이거 쓰면서도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책 쓰는 거는 좀 당분간 안 하려고요.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정치 1번지 애청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 저희가 했는데 댓글들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정치권에 드리고 싶은 선물은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이번에는 김철근 산타께서 먼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저는 다원주의, 다양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중심의 원보이스, 야당 이재명 대표 중심의 원보이스만 강요되는 상황이고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이 상황에서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구존 동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해 주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이런 것은 결국 다양성이고 다원주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정치권이 선물 받는 것은 또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설주환 변호사님은 우리 정치권에 어떤 선물 주고 진짜, 싶으십니까? 저는 또 먹을 건데. 일관성 있게 가시는 커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쿠키 저는- 세트. 아니 저는 잔치국수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너무 1년 반 동안 대결의 정치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서로 모여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잔치국수를 드리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뭐 정치권에 뭐 언저리에는 있지만 보고 들은 것밖에는 없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낭만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임이라든지 국회 안에서는 싸울 수 있죠.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나와서는 서로 또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은 진짜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한 점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뭐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어떤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만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서로 어떤 당의 입장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뒤에서라도 아니면 이런 부분 협조를 구해서 어떤 이런 국민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저는 여야의 협치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잔치국수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잔치국수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전혜연 산타께서 정치권에 주고 싶은 선물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예, 아유, 뭐, 훈훈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저는 정치권에 마데카솔 후시딘 그리고 장갑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데카솔 후시딘 장갑.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최근에 오체 투지를 하셨거든요. 잘 예. 보니까 손에 장갑 끼고 몸에는 비닐을 두르셨는데 그 이유가 눈밭에 그냥 엎드리시기 때문인데 얼굴은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온몸을 이렇게 땅에 대는데 얼굴은 상처가 나겠죠. 바닥에 그냥 부딪히시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이 마데카솔 후시딘 그리고 이 손발이 다 꽁꽁 얼은 유가족들에게 이걸 들고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가장 큰 선물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크리스마스 때는 이 연고와 장갑부터 좀 챙겨 주시고 크리스마스 끝난 이후에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한 특별법을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좀 꼭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슴 아픈 말씀이지만 또 그런 선물 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장상철 산타는 어떤 선물입니까? 저는 이걸 드리겠습니다. 찬물. 찬물. 정신 차려라.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됐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지역구에 쓸데없는 정말 예전에도 필요 없다라고 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권력 실세들 예산 또 많이 땡겨갔더라고요. 그 돈 아껴가지고 어려운 분들 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제발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공천 시즌 되면은 다 권력자들한테 충성해요. 제발 국민들한테 충성하고 국민 눈치 보는 정치를 해달라. 지금 당신들의 모습은 정치인의 모습이 정말 아니다. 오로지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이기주의자적인 모습,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빨리 찬물 마시고 정신 차려라 라는 차원에서 찬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발언입니다. 예. 정말 새해에는 좀 뭐 이제 총선이 있지만 총선의 여야 승리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 좀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8년 만이라고 하던가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얗게 눈 덮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됐는데 오면서 보니까 국회의사당 꼭대기에도 하얀 눈이 내려서 쌓여 있던데 그 마징가 제트 나온다는 거기 말하는 맨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그리고 처음 국회의원 돼서 배지 달 때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철근 부장님. 아니 이게 다른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마지막에 오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권에만 오면 바보 멍청이가 된다 이러는 건데 실제로 이제 보통의 많은 정치인들은 오면은 한 번 더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공천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당 지도부에 잘 보여야 되고, 당 지도부의 비위를 거슬리면 공천에서 떨어지는 거, 배제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자금법에 의한 구도에 보면 실제로 시골 지역구에 3개 내지 4개 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사무실 운영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후원금으로 충당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결국은 뒷돈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자수성가했거나 아니면 그 부모를 잘 만났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 실제 정치 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럼 결국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없는 구조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 자금하고 정당법 이런 걸 좀 손질해서 제도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딱 던지시면 지도부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당원과 국민한테, 지역 구민한테 잘 보이면 공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구조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초선 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성철 소장 이번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구역질러서 못 볼 정도 아니었어요? 아니, 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신들 공천 받으려고 연판장 돌리고 윤석열 대통령 편들었다가 김기현 당대표 편들었다가 이제는 또 한동훈 장관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자신의 공천에 영향력을 끼치고 결정을 해줄 사람, 그 사람들만 레밍처럼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선 되면은요, 처음 국회 6월 달에 본회의장 가면은 선서하잖아요. 그때 헌법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양심에 따라거든요. 양심. 제발 양심에 따른 정치 해주길 바란다. 그거 공천 한 번, 2번 더 받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서 뭐 합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권력자를 위한 정치 제발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번 보내줘 봐. 제가 한번 보여줄게. 아, 근데 제대로 잘할 것 같아.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불출마 선언하던 민주당의 홍성국 의원님 예. 계셨는데 저도 그 불출마 선언 뉴스를 보고 그분을 알았어요. 솔직히 민주당 의원님들 대부분 너무 저도 많으니까 처음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을 아는데 제가 그날 저녁인가 기자랑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데 민주당 출입 기자더라고요. 근데 그 출입 기자가 하는 말이 항상 그 우리 최고 회의나 그 집행부 회의를 하면 그 홍성국 의원이 오셔가지고 경제 브리핑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뉴스에 한 번도 안 난다.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져오시는 어떤 이런 소스나 어떤 경제 브리핑 어떤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 아무도 뉴스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참 그런 부분들이 홍성국 의원이 어찌 보면 그만두게끔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은 경제 전문가로 왔는데 그걸 당에서 또 활동을 하는데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에 부딪힌 건 아닌가. 내가 바꿀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맞아요. 드신 것 같아서 저도 그걸 기자한테 전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매일 오셔서 한다는 거예요. 회의 때 오셔가지고. 근데 그런 내용 등이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참 그런 안타까운 맞아요. 안타까워요. 네, 좀 그런 게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내심 되게 이런 분들이 참 더 열심히 해주시고 맞아요. 더 이렇게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이 그만두더라고 이상하게. 저는요 초선하고 이렇게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이번에 이탄희 의원도 네. 그렇고 그 전에 국회 때 보면 표창원, 이철이 또 이번에 보면 그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오영환 오영환, 의원님. 예. 네. 저는 그분들이 왜 그만뒀을까? 국회의원을 하고 다들 더 하고 싶어 하는데 그만둔다. 이제 실망, 절망 이런 것에 따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나 하는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오영환 의원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던 이유가 사실 소방관 출신 의원이 지역구에서 활동한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 일하는데 저 이제 강원도에서 일했으니까 소방관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거든요. 이게 보호장구가 불에 녹아서 얼굴에 화상을 입는 분들이 입을 정도로 이제 그런 현실 때문에 본인이 국회에 뛰어든 것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봐야겠다. 근데 나중에 다음번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거 보면 그런 현실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이 정치 구조와 상황이 어렵다는 말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파서 다음 국회 때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초선은 아니지만 제가 보수정당 출입기자일 때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많은 중진들이 아이고 아까운 사람 하나 또라고 했는데 뭐 계파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굉장히 모욕적으로 쫓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맞아요. 절망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여당, 야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 해결하고 약자의 편에 서라고 했던 의원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가는 현실인데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 정부고 또 여당이 정치 변화의 혁신을 주도한다면 뭐 야당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수수 소장이 또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말하실 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아이, 그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좀 빨리 바뀌셨으면 좋겠고 안 바뀌어요. 안 되면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도 기대하지 마세요. 예. 두 번째로 정치권에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네 분 패널께 여쭤봤는데요. 특히 전희영 교수님 말씀하신 마데카솔, 후시딘, 장갑 이거 특정 연구 이름입니다만 이런 거 주고 싶다는 말씀 참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 끝으로 용산에도 우리가 선물을 하나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설주한 산타께 혹시 진짜요? 이번에도 먹는 겁니까? 그 아, 보니까 네. 뭐 전 두 가지 드리고 싶어요. 먹는 건 잘 앞뒤다만. 네, 그러니까요. 술과 거울을 드리고 싶어요. 오. 네, 대통령께는 술을, 그 다음에 여사님께는 거울을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뭐 술은 약간 방금 지어낸 생각이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좋아하시니까 뭐 매일 드신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술이 어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은 본인 측근들하고만 이렇게 많이 마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한다든지 김치찌개 끓이고 뭐 소주를 한다든지 이게 야당 정치라든지 야당 대표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아직까지도 집권이 이제 2년 차를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전혀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냥 거울은 좀 스스로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뉴스 나온 게 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그놈의 경로 대통령이 또 경로하셨다 이러는데 왜 이렇게 매일 화만 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화내는 모습을 스스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보기가 좋으신지. 저는 좀 한번 이런 모습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이제까지의 국정 운영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으시란 것도 알겠지만은 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오면서 뭔가 혁신하는 척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선거 운동할 때랑 똑같다고 보여요. 그냥 정말 비일공짜 공약 내세우면서 아,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너무 비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를 동원해가지고 하고 지금의 어떤 한동훈 어떤 비대위원장 지금 지명자가 오면서 뭔가 혁신을 가장하는데 저는 이건 그 내용을 보면 혁신이지 않다.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쇼를 하겠지만 앞으로 뭔가 내세우겠지만은 그조차도 본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항상 이준석 대표가 그러잖아요. 환자는 지금 어딨냐, 누구냐 라고 했었을 때 그 환자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환자가 자기 병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을 또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통령께서 스스로 좀 되돌아보고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 얼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예. 술과 거울 다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희연 산타는 어떤 선물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반성문을 쓸 종이와 펜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성문 빨리 쓰셔서 제발 내년에 국정기조 말씀하실 때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으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야당 탓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반성문 쓰시라고 종이와 펜을 선물해 드리고 싶고요. 김건희 여사님께는 저와의 면담권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하시려고요? 제가 2002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엔 여기자가 별로 없다 보니 맞아. 대선 후보들이라던가 이제 소위 영부인과의 식사 자리에 제가 아주 운 좋게 항상 회사 대표처럼 불려갔기 때문에 많은 대선 후보의 부인들과 당대표 후보의 부인들과 영부인들과 밥을 먹어본 기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님을 만나서 가감없이 정말 왜 이 명품백 논란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지, 그리고 왜 순방 중에 쇼핑을 하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국민의힘 분들이 공천받을 거 무서워서 여사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가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김건희 여사님 저랑 잔치국수 하시면서 좀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잔치국수는 면담을 안 받아줄 것 그럼 저 같고요. 짝퉁이야. 짝퉁이라도 백이나 명품. 화장품이나 땡이나 뒷땡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잔치국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여사님이 그 특정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제가 소문을 아, 그래요? 듣습니다. 아, 어떡해요. 그래서 그 백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백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디올이라는 브랜드 아니면 그 가방 그 아니 상품.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그 특정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 완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 옷도 디올 옷 많이 입으시고 예. 그래서 진짜 그 특정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측근한테 들었어요. 너무 그 존댓말 많이 쓰지 말라고 글이 많이 올라오고 제가 내용은 강하게 비판하되 예. 호칭은 저는 정확하게 한다.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었어요. 어떻게 그 손목시계 카메라 몰래 카메라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앞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보안 요원이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게 짝퉁이냐 아니냐 이것만 그것만 검사했어요. 못 사겠다. 장성철 산타 용산에 선물 어떤 것 요즘 준비하시겠습니까?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남대문 시장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껌을 준비했습니다. 껌. 네. 그래서 이게 껌인데요. 예. 뭐요? 특별한 계피 껌인데 예. 줄임말로 하면 특껌입니다. 아 진짜 이거 남대문 수입상가 가야 살 수 있는 특껌이고 저 진짜 오늘 출연료에다가 그 이 특껌 산 비용 플러스 차비 이거 다 좀 보태서 주셔야 되는데 28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고 이건 법권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뭐 신은 아니잖아요. 성역은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감옥 보내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 여사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률적인 권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검찰에서 계속 수사해도 별 문제 없지 않았느냐, 뭐 나온 게 있느냐, 자신 있으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특검 그냥 받으시라. 그게 바로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는 첫 번째 걸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검을 준비했습니다. 예. 특별한 껌. 제가 보기에는 저거 1등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 그러면 도전이 김철근 산타인데 어떤 예. 선물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떡을 만드는 떡매를 좀 선물하고 싶습니다. 떡매. 예. 예.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만든다는 것은 먹거리를 창출하는 건데요. 대통령의 기본 임무 중에 최고의 임무는 경제입니다. 경제. 그 경제에 좀 힘써야 되는데 보수가 집권을 하면 경제와 안보는 잘한다는데 그 가설이 깨져 있어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안보는 더 불안해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어서 그 떡매 모양 아시죠? 떡을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본인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국민이 떡매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떡매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네 분 산타께서 준비를 잘 해오셨는데 이 선물
누구 드리는 게 이제 우리 장선철 소장님. 장성철 너무 산타의 특검이 가장 인기가 좋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한 선물을 장성철 산타께 백운기 산타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다니엘 PD님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근데 성탄절에 두루두루 고루고루 기뻐야지 혼자만 기쁘면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다 준비해 왔죠. 자, 우리 전혜연 산타님, 김철근 산타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거 갖고 오느라고 썰매가 아주 무거웠어요. 자, 우리 설전 산타님. 예, 훈훈한 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이 보셈이나 책이 진짜 필요하신 분은요, 우리 제작진 이메일로 예. 이렇게 간단한 주소와 뭐 전화번호, 사연 이거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제작진에서 알아서 추첨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박가이버님이 이런 글 주셨네요. 저는 장성철 소장님 책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불쏘시개로 한 장 한 장 쓰면서 꼭 읽어보고 상식과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올바른 정치색을 가지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태워져 정신적, 육체적 따스함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책이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주셨는데. 내용은 이렇게 한 장씩 찢어가지고 불태우셔도 되는데 저희들 사인은 기념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받아서 태우시겠습니까? 네. 용산에 줄 선물, 제가 이분들은 아이디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콩밥, 어떤 분은 수희 이러셨는데 아이 성탄절날 좀 봐주시지 그러셨어요. 추워요. 제가. 남자친구 상식이님, 새로운 선물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원래대로 돌려만 주시면 그게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 마음이 좀 짠합니다. 예. 변함없이님, 저는 용산에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아픔들을 좀 다 달래고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울방울님, 은팔찌 쌍으로 퀵 배송해 주세요. 아유, 이런 마음들 많이 있으시고요. 예, 박종윤님, 연인가요, 윤인가요, YOUN. 여기는 스페인 세비야입니다. 와우. 새벽 3시 30분이고 가족 여행 중입니다. 여기는 따뜻한 성탄절입니다. 서울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요. 성탄절을 맞아 앵커님과 패널분들 내년에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박종현님께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릴 텐데요. 돌아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챗 오늘 또 많이 보내주시는데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소개해드렸던 써니필드님 홍콩에서 또 보내셨는데 자꾸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그냥 댓글 달으시면 되죠. 이번에도 1588불.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무슨 의미가 있으실 것 1588, 같은데. 1588? 이 1588불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럼요. 30만 원 3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아유, 달러로. 이러지 마세요. 제가 그 후원 계좌 대신에 이렇게 멤버십이라고 부르던데 멤버십은 좀 표현이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정기 후원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것도 구글에서 관리하나 봐요. 맞아요. 액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임의로 못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뭐 적은 액수부터 막 뭐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6만 원이 제일 상한으로 딱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너무 부담 드릴까 봐. 써니필드님, 메리 크리스마스 to you all.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Thank you, 앵커백.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정리해서 끝날 때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집으로 준비한 성탄절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우리 네 분 산타께서 정치 1번지 애청자님들께 그리고 정치권에 또 용산에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철근 시장 내일 예, 뭐 내일입니다. 취임한다고 예. 하죠. 지금 뭐 나오는 소식으로는 권영세 의원 또 누구죠? 이양수 의원 이렇게 전화해서 많이 도와달라 전화했다 이런 정도만 나오는데 지금 어떤 걸로 바쁠 것 같습니까? 지금 비대위원 선임이 예. 제일 급하겠죠. 지금 당연직은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제 15명까지 한다면 12명 정도를 이제 임명할 수 있는데요. 아마 통상은 9명에서 11명 정도 보통 하는 거니까 다 채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대위원의 면면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 거라고 봐서 비대위원 선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일성으로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6일 내일 임명이 되고 27일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탈당을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28일 김건희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건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본인의 태도와 자세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거냐. 이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느냐. 아니면 윤석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검사 동일체네. 이렇게 갈 거냐.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검사 동일체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국민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상 이제 용산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꽂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도대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정치권도 망치겠다는 생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뭐 본인 실험 삼아서 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절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정치권이고 정치 경험이면 정당이라도 경험이 좀 풍부하고 이런 사람으로 해서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정치 일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검사 출신을 갖다가 당 대표로 만들어 놓으면 장성철 소장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당을 조정을 하겠다. 그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공천 주겠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쓰레기 같다. 그래서 다 바꿔버려야 된다. 진짜 완전한 윤석열 당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녹취록 많이 나왔었잖아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같은 녹취록을 보면 일관된 생각과 판단이 국민의힘 쟤네들은 문제가 많아. 쟤네를 완전히 다 바꿔버려야 돼. 부숴버려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천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안 좋다? 아니면은 뭐 저런 사람은 정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정권의 2인자를 비대위원장으로 보내면 야, 당이 새롭게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전 더 한심해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들은 새로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잘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해서 좋은 지역구에 다시 배지 달아가지고 나는 다시 재선 삼선 국회의원 할 거야. 그러한 개인적인 욕심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공천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기대할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내려 꽂을 때 궁금해서 여러 패널들한테 여쭤봤어요. 오늘 마침 장성철 소장 나오셨으니까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본인 지지율도 낮고 뭐 한동훈 반짝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해서 선거 안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계산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권력을 잡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은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보수의 민낯 책에 2016년 총선 공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거기 보면은요, 아유, 그냥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다른 소리 하는 의원들 나 필요 없어. 그냥 나를 따르고 나를 옹호하고 나를 방어해주는 한 7, 80명, 8, 90명 국회의원만 있어도 나는 국정 운영할 수 있어. 그냥 내부에서 총질하는 인간들 정권 운영에 도움이 안 돼. 다 잘라버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 병이 새롭게 전염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설전 변호사께서도 이제 정치를 쭉 지켜보면서 뭔가 우리나라 정치가 새롭고 변화가 되고 이런 것을 원하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새로워지는 것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도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인재 영입을 할 때 제가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에게도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재영입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최소한 평소에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정치 뉴스라도 매일 보시든지 해서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으셔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분을 그냥 정치권에서 데려와서 너 전문적으로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러면 다 홍성국 의원이나 오영환 의원처럼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정치에 본인이 뜻이 있으셔야 돼요. 의지가. 근데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아직은 안 됐으니까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불과 2, 3일 전만 해도 국힘이라고도 안 해요. 국민의힘이라고도 안 해요. 그냥 특정 정당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게 오히려 정치권에 도움이 될까?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은 약간 그게 있어요. 장 출신들은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다 밑에서 받침을 해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거 우리가 이거 수사해볼까 하면 한동훈 장관이나 이현석 총장 같은 분들이 밑에서 뒷받침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시절이나 도지사 시절에 이번에 내가 어떤 사업 한번 해볼까? 그러면 밑에서 다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여의도 오시면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 의원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이거 좋습니다. 근데 그럼 나에게 뭘 주실 거죠? 나에게 공천 주실 건가요? 그럼 내가 이거 하면 나는 어찌 보면 그 핵심 관계자, 핵관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 나에게 뭘 줄 건데? 의원들은 부하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겉으로는 그냥 우리 대표님 따라야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네가 나에게 공천 줄 거야? 이거 안 주면 그때부터는 그냥 적이에요. 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도 분명히 이런 오류를 겪을 것이다. 오면 일사불란해야 돼요.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하 다른 의원들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는데 절대 의원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민감한 시즌이잖아요. 공천에.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한동훈 장관이 왔는데 이번에 내가 공천 못 받을 것 같다. 영남권 의원들 다 물갈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보여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영남권 물갈이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오면서 약간 투정을 부렸죠. 그러니까 바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영남권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어떤 이 하나의 선상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오겠지만 정말 지금 아주 허니문 기간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에 대해서 아주 언론에서도 띄우기 작업. 엄청 띄우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소프트 연성 기획도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저번에 동대구역에서의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얼마 전에 무슨 모비딕 그 책을 선물해 줬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부에서의 어떤 반발, 그다음에 정치기부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계속되는 질문 어떻게 답할 수 있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갈이야 할 수 있죠. 물갈이야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의도대로 할 수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 사람이 당선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총선이라는 게 결국 그 다수당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에게 민심을 얻는 건데 민심을 얻는 방법이 지금 이 방식대로 이렇게 가면 완전히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군부의 쿠데타 과정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완전히 그 일체화되고 있어요. 검사들이 완전히 그 정치에 와서 밀고 가는 이런 걸로 이게 그 오버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와서 그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민심은 떨어지고 표는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벌써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도 마찬가지 한동훈도 민주당의 악법이라며요. 그럼 결국 이게 협상의 여지고 뭐고 없을 거고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이걸 8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12월에 왔는데 지금 여기서 뭐 총선 이후로 협상 안 할 거거든요. 결국 완전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이면 별로 여지가 없어 보여요. 여기서 최소한 과거에 서기국이라고 했던 6.29 선언 비슷한 거라도 한동훈이 만들어낼 만한 정치력이 있냐. 내가 보기엔 그것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짜증과 혐오를 일으키는 3인이 바뀌지 않고서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바뀔까 의문인데 이 3인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분노 유발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보여주는 이 모습은 전무후무한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다. 과연 저런 행태를 정말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가 보여줄 모습인가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분노 유발자 윤석열 대통령. 자, 김건희 여사 짜증 유발자. 저는 이렇게 명품백 논란이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대통령실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언론의 비판을 받고 조명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아직까지도 명품백 논란으로 이걸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과연 이 사태가 정말 몰래카메라 공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이제 곧 비대위원장이 될 인물이죠. 갈등 유발자. 굳이 안 해도 할 말을 해가지고 야당과의 분란을 일으키고 그거를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단체장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운명을 이끌고 갈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야당도 아닌 집권 여당이 비대위원장을 세우는데 적어도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권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든가 국가적 과제, 국가적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저출산, 국가 지역균형 발전 얼마나 많은 과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를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삼는 거 보면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탄을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나서 검사들은 좀 정치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좀 5년이나 10년 이후에 사회 경험을 하고 나서 정치를 하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 전혜원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검사들은 과거지향자이거든요. 그냥 그렇죠. 얘 과거에 예전에 뭘 뭐 했다. 잘못했어 때려잡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는, 경제는, 국방은, 외교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러면 또 이제 과거에 너는 뭐 했지라고 계속 정쟁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치가 사라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지향적인 그런 야당 대학이 때문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정치를 배우고 난 다음에 맞아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농반 진반 말씀하셨는데 특정 직업의 정치 뭐 참여 제한은 반헌법적이니까. 근데 저는 이미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아, 뭐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요? 제한하고 하지 않아도 네. 이미 국민들이 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나라를 꾸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미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신 거죠. 제가 보수 패널로 빙의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정치 지도자로 상당히 높은 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젊고 참신하고 개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정치권을 확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국민들이 역설적으로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 그리고
검사 출신들이 함부로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 군부 독재가 어떻게 해서 끝장이 났습니까? 만약에 뭐 군인 출신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잘했으면 뭐 더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되겠거든요. 검사 출신 법을 지키면서 잘하는 법치국가 세울 거라고 기대를 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줬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법을 이렇게 딱 제대로 지키면서 뭐를 할 줄 알았더니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봐주고 어떤 놈은 그냥 그걸로 그냥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고 국민들이 알아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안 속죠.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법 공부하고 시험 봐서 판검사 된 거 아니에요? 근데요, 1월 11일이 공직 사퇴 시한이잖아요. 네. D-90일. 그때 이후에 한번 보시죠. 제가 봤을 때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현직 검사들도 상당히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실제로 현실화 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부장 검사를 한다든지 뭐 10년, 15년 차 검사 이분들이 현직에서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 공천을 주나요? 그거 보자고요. 아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당명을 바꿀 것 같습니다. CI를 검사의 힘.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검사만 너무 가지고 한번 말이 안 돼요. 네, 검사만 가지고 한번 정치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을 검사 출신하고 방통위원장도 검사 출신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를 왜 이렇게 끌고 가려고. 벌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를 꾸리는 것도 과제지만 공천관리위원장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니까 이제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할까도 궁금한데 주어진 과제를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천 앞두고 일단 당을 좀 하나로 모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 만나라 그런 이야기 하는데 글쎄요, 뭐 이준석 대표 이미 김철근 실장 지금 네. 탈당하고 신당 만드는 거 결정되지 않았나요? 예, 27일 날 돌아가는 거는 없죠. 돌아갈 방법이 없죠. 근데 네. 뭐 만나라 그러는데 만난들 무슨 얘기 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만나자고 그러면은 뭐 만나겠지만 만나야 뻔하지 않느냐. 도망갈 일은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효는 하죠? 제가 하도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때 학을 떼가지고 예. 뭐 계속 만나라고 저 가는 데만 쫓아오시고 이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엔 아예 뭐 만날 생각이 있으면은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대신 제가 얘기했던 게 예. 그렇다고 제가 그 12월 27일 날 하겠다고 했던 그런 제 탈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결심이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무슨 이준석이 무슨 뭘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해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난다고 하면은 별 할 이야기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뭐 쫓아오고 이러니 그냥 만날 거면은 그냥 정갈하게 만나야 된다 이런 취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안타깝게 이제 물러나시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인 게 저는 김기현 대표는 저와 인간적인 신뢰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당대표 할 때 원내대표 하면서 네. 같이 사실 국민의힘에 죽는 길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 김기현 대표랑은 차라리 인간적인 신뢰라도 있고 뭘 같이 할 수 있는 연이라도 있지만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랑은 전화통화 한 2번 한 거 외에는 사석에서 뵌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뢰관계가 뭐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는 이미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당을 이끄는 사람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호사가들은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기대가 없습니다. 예. 만나자는 연락은 왔습니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걸 가지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대노 경로했다는데 왜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전현직 대표들이 둘이 만나갖고 뭔 작당을 했냐 이런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관심 좀 끄라고요. 당에 좀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해놓고. 그 대통령은 취미가 경로입니까? 경로. 대노 경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를 들면 그 비슷한 상황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만나러 오려면 윤 대통령의 윤호를 받아서 내가 어디까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내용을 얘기할까요? 그거 다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비대위원장 만나서 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윤호를 받아야 될 수. 이준석 대표 아, 그래? 카톡 하시는 분. 몰라요. V0.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저는 형식적인 의례적인 뭐 대답이 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입장에서는 이미 이준석 대표는 자신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논외로 놓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굳이 만나서 뭐 더 이상 뭐 쓸데없는 얘기죠. 뭐 공허한 얘기만 오갈 텐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나 이준석 전 대표나 둘 다 만나봐야 플러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됐지 플러스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만날 일도 없고 네. 만날 뭐 우리가 뭐 기대하는 바와 같이 그런 건 없고 또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 뭐 기사도 보니까 뭐 이제는 이준석 대표를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준석 대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신은 풍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달걀입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그 계란도 아닌데 계속 품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럴 뭐 품을 만한 위인도 안 되거니와 뭐 두 분 다 만날 필요가 없다. 아니, 근데 저는 설사 만난다 한들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복기를 한번 해보면 예전에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이 정치인 간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막 같이 술 마시고 막 같이 똑같은 티도 맞춰 입고 막 달고나도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제가 기억나시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같이 달고나 먹으면서 막 대학로 있는 데서 막 이벤트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뭐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인물들 입장에서도 설사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만난다고 해도 이게 두 사람이 뜻을 잘 의기투합하고 이른바 이준석 지지층이 원하는 말을 한동훈 비대가 잘 안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사라졌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걸 보수통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거 앞두고 서로 내가 손 내밀었어. 아니야. 내가 손 내밀어서 이런 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을 도대체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어떤 가치와 통합의 이런 지향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만나서 사진 찍고 뭐 술 마시고 이런 건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지 요즘에 이제 언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쭉 검색을 하다가 눈에 거슬리는 제목을 하나 봤는데요. 이준석은 벌써 고인물. 맞아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어떤 매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불안한 모양이죠. 예? 결국 시간은 다가왔고 결행을 할 거고 설득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그렇지만 당당하게 같이 경쟁해야죠. 왜? 이건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더 잘하는지 평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참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잘하든 못하든 큰 관심이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 정치를 퇴행시키는 일 그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나와서 신선합니까? 저는 불안합니다. 신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뜨거운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바람을 보여주면 그건 신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권을 바꿔나가면 그걸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시는 상관의 부인과 수백 통 문자를 주고받고 그게 들통날까 봐 조사를 받으면서 비번도 제시하지 않고 그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승승장구해서 몇 계단 올라가고
나오는 말마다 천박하고 즉흥적이고 겨우 보여준 게 그거밖에 없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 과연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치를 거꾸로 가게 하는 퇴행만은 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매일같이 지금 우리 기록을 바꿔주시는데요. 벌써 16,000명이 넘는 동시 접속자, 지난 금요일 15,000명 넘게 저희가 동시 접속자 있었는데요. 지금 16,000명 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특히 감동적인 것은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이 10,000분이 넘는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백운기의 정어리 TV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함께 우리가 가자. 그렇게 하면 무도한 권력 상어에 맞설 수 있는 정어리 때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그 미처 소개 못한 댓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분 제가 꼭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이디가 착한 악마 쓰시는 분인데요. 본방 사수 사흘째 이런 것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우산이 받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운계 정치 1번지를 보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밖에서 아마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눈이 막 안 좋아서 맨 처음에 치킨 악마로 잘못 봤는데 착한 악마가 맞죠? 네, 착한 악마님. 착한 악마. 3일째 본방 사수 계속 댓글도 보내주시는데 오늘도 역시 춥네요. 동점 15,000명 돌파. 저도 따뜻한 곳에서 보고 싶네요. 예, 이렇게 또 밖에서 추운데 실시간 시청해 주시고 또 글을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착한 악마님, 제가 좀 따뜻한 손난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저희 커뮤니티에 주소 남겨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끝으로 민주당 사정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 총선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대표를 흔들면 되느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전직 총리 3분이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재명 대표는 아니 우리 전통 야당인 민주당을 깨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랑 함께 남아서 당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참 정세균 총리, 김부겸 총리 두 전직 총리도 괴로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민주당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고 오늘 또 뭐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만난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당내 통합 방안 관련해서 어떤 거 제시하셨을까요? 오늘은 정치 행사가 아니니까. 통합비대위 관련해서는 그럼 정 전 총리님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할 겨를이 없어. 기자들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비공개 자리에서 혹시 나누셨을까요? 없었어요. 예. 전현 교수님. 이제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통합해라.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신당은 좀 그렇지 않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당초에 이낙연 신당 만들어지면 나가서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 제가 현장을 취재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차기 대선 주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처럼 그런 사람이라면 또 미래를 보면서 물려드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도 당이 쪼개졌을 경우에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한다. 그럼 그 책임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장이 다 좀 이런 표현 과격합니다. 뒤집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자꾸 발언이 좀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주역이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세 분의 총리가 당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처럼 지지자들이 마냥 느낀다면 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 세 분이 유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는 통합 비대위, 통합이란 말 좋죠. 근데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게 자칫하면 이게 전직 세 총리의 위세를 등에 업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게 지금 민주당에 과연 바라는 민심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의심을 약화시키려면 일단 본인들의 측근에 대한 공천에서부터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소위 다른 계파의 주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여댈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좀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통합에 앞서서 읍참마속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직 세 분 총리님께서는 정권을 빼앗긴 거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안 하시면 지지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아니 세 명이 그 말이야 다 세 분의 총리가 말이야 정권 뺏기는데 책임이 없어? 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그런 게 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설전 변호사께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유 그냥 나가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마음도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선거라는 건 어찌 보면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어찌 보면 나가셔서 어떤 지역구에서 독자적인 뭐 당선자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한 20%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우려하는 말은 뭐냐? 뭐 어떤 호남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구에서의 독자적인 그 후보를 당선자를 낼 수는 없지만은 그게 수도권에 왔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지난 선거 총선을 보더라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 퍼센테이지로 치면 그렇게 큰 격차가 없었어요. 한 어떤 지역구는 2, 3%, 조금 많게는 5% 범위 내였어요. 근데 그 갭을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만약에 후보자가 나와서 가져가 버린다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수도권에서 얻어올 수 있는 자리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준석 신당이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지지자들 마음이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왜 이재명 대표를 흔드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으로 잡아둬야 된다. 그래야지만 민주당에 오히려 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뺄셈이 아니라 덧셈입니다. 그래야지만 승리에 대한 어떤 조금의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이재명 대표라든지 저는 삼총리가 가지고 있는 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선거는 무조건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전혜영 교수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은 선거 전략상 이분들을 한 어떤 울타리에 있어야지만 시너지가 조금이라도 날 수가 있는 것이지 나가는 순간 여기서는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득이 될 건 없다는 것이거든요. 선거 전략상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배제해서 야 나가서 그냥 너희들은 고사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그 지지세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저는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같이 한
테두리 안에서 가져가야지만 지금의 어찌 보면 뭐 보수의 분열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선거 전략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건 한마디 할게요. 김청원 시장이 계시지만 사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용산에서 좀 너무하다라는 측면이 일부분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당대표 쫓아낸 거 아니야?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 저렇게 쫓아내야 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이준석 전 대표가 알아서 자기 발로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낙연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당을 깨고 나갈 정도의 명분이 저는 좀 아니 저도 없다고 봐요. 아니,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께서 더욱더 적극적인 액션으로 이분을 못 나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겠는데 이 이준석 전 대표 상황과 이낙연 전 대표의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르죠. 근데 장성철 소장께서는 아까 놀라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고할 것 같습니까? 저 정도까지 얘기하셨는데 안 하시는 것은 본인 아마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 할 가능성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그래요, 이총님 제가 통합비대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제가 공정한 경선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 나가시겠죠. 저는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에 거의 99% 이상 동의를 해요. 그렇게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터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양쪽에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분들과 같이 손잡고, 자,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4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총선 승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분열 없이 윤석열 정권 견제하도록 많은 내년에 우리 당 후보 뽑아주십시오. 저희들 함께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아유, 나갈 테면 나가라. 뭐, 아유, 잘 됐네. 아유, 잠재적인 대권 경쟁주자 제 발로 걸어 나가주니까 땡큐네.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거랑 뭐가 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대표라는 자리요, 총선에서 지거나 아니면 원하는 의석수 나오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날로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직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총선 승리할 수 있는 방안, 이낙연 대표랑 같이 손잡고 같이 큰전 한번 하시고 국민에게 감동 주는 정치 하셔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그야말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서 이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기회를 놓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이미 한번 경험한 적도 있어요. 군사 독재 노태우 정권 5년 연장 왜 됐습니까? 그때 단합이 안 돼서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김철근 실장 원래 이준석 전 대표랑 함께 한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살아있나요? 그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죠.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여당 복이 있는 거죠.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검찰이 주류로 쓰는 이런 정치를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런 여당 복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마냥 즐기다가 혹시 뭐가 잘못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잘 면밀히 보겠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에 반드시 의원직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법 리스크다 뭐 또 아직 그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것도 아직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의원직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지역구 출마나 비례인데 제가 보면 비례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왜냐하면 전국선거를 지휘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할 건데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이제 민주당은 검증위원회 이런 게 있더만요. 보니까 공교롭게 뭐 언론에 막 그 회자되는 사람들이 다 비명이에요. 그다음에 친명 핵심 지도부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잘라내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또 그렇게 여론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자, 이미 검증 단계에서 그런 정도면 결국 나중에 공천해서 경선한다 그래도 과거에 금태섭하고 지금 강선 의원이 경선했어요. 강서갑에서 지난 총선 때. 근데 강선우 지금 현재 의원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식이 다 깨지는 상황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 다. 자, 지금 현역 의원들이 그런 상황들을 다 두려워하겠죠. 특히 비명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정성이 얼마나 담보되고 활동 공간이 열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어서 저는 이제 뭐 비단 공천 문제뿐 아니고 그 큰 틀에서 좀 흐름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연동형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좀 그 원칙대로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선거를 앞두면 이합 집산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정말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항상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가출하면 춥고 배고파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동시 접속 16,808분까지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더 울컥한 것은 아까 동시 접속 16,000명 넘으면서 좋아요도 10,000명이나 눌러주셨다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2,000명이 더 좋아요를 아차 싶어서 눌러주셨는가 본데 아이고 이 감사한 마음을 어쩐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슈퍼챗 소개해드리고 마치지요. 탬버린과 피아노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가족 모임에 유치원생 손자가 어른들 틈에 끼어서 동문서답 말 같지 않은 말로 어른들 헛웃음 짓게 해서 칭찬 아닌 칭찬을 한두 번 받더니 더 날뛰어. 나중엔 대갈통 한 대 얻어 터져 내쫓기는 꼴을 철랭이에게서 늘 본다. 누구 얘기하는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백운계 정치본색 사랑해 주시는 방법 아시죠?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알림을 설정하시면 훨씬 또 제대로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고요. 윤타락 우유님 재밌는 글 주셨는데 조떼 구알라비용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알라뷰 합쳐서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니모님, 저는 개별 화물하고 있는데 백운기 앵커님 정어리 TV 하는 시간은 운전 중이라 이제서야 주차하고 조금이나마 후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런 분들 사연 소개할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라산 21도 한라산님 항상 숫자로 메시지 주시는 달인이시죠. 75,300원 보내셨는데 많이 보내지 마세요. 75,300명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리 구독자 수가 또 75,300명으로 늘어났군요. 하늘에서 행복이라는 큰 선물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해피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HW 주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대한민국 정어리들의 대변인이 되어주십시오. 화이팅 하세요. 착한 악마님, 아이고 11시부터 배달 시작하며 매일 듣던 정치본색에서 정치 1번지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원님, 날고 싶은 당님, 저는 개혁신당, 정도의 정치, 길라잡이책, 우리들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커피 쿠폰도 소중하지만 저는 새로운 대통령 선물 받고 싶습니다. 김성환님, 정의로운 언론을 기대합니다. 박신자님, 써니필드님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김성환님, 에스더님, 김영일님, 백운기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요. 고향이 쩌짝인디. 설주환 변호사님, 전혜영 교수님, 김철근 실장님, 장성철 소장님, 이왕이면 수염까지 분장하시지. 메리 베리 거시기 모시기 맞습니다요. 감사합니다. 사공상주님, 황은정님, 고소한 아몬드님, 백앵커님 응원합니다. 저는 초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백앵커님께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힘들게 정어리들을 한 분 두 분 모시는 것처럼 초심 잃지 마시고 늘 생각하시는 대로 방송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세상 꿈님, 돌부처님, 2024년에는 즐거운 일만 오길요. 우아하게님, 장성철 소장님의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경청합니다. 경희님, 땡큐님, 더블루님께서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한 날 되세요. 정어리 가족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가 더블루님이고 그 다음에 정어리 가족 메시지가 최경희님이네요. 네, 슈퍼챗 최재형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슈퍼챗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원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개인 후원 계좌는 열지 않고 정기 후원 받는 걸로 마음을 정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성탄절 산타 네 분의 말씀 참 따뜻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댓글에 자꾸 이게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얼굴을 깨끗이 하라고 저의 민낯을 좀 보라고 이 선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깨끗이 대표하겠습니다. 예, 잘 쓰시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정치 1번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